Paula Reed, I know you've been listening to this decision. What have we heard? We have. Of course, this is not a thumbs up, thumbs down. This is a complicated decision. We just got it here. It's an opinion from Chief Justice John Roberts finding that former presidents are entitled to absolute immunity for official acts, but not for unofficial acts. So what does that translate to? Well, this is something we saw that was sort of signaled in oral argument, because what this means is that the former president cannot be prosecuted for anything that was officially part of his job. 일부 사법적 결정은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건의 논리를 지탱해 온 제도적 이해를 바꾼다. 2026년 1월 9일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적 보호의 제도적 구조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 만장일치로 발표된 이 판결은 절대적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하고 재임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은 임기 종료 후에도 기소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법무부 대표, 국회의원, 병행 수사 관련 법률팀 구성원들이 참석한 이 재판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활용해온 주장을 명확히 배제한 점으로 주목을 받았다. 헌법은 행정부 수장에게 개인적 보호막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판사들은 특정 사건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선례를 확립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이어진 소송은 여러 관할권에서 제기된 형사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측 변호인이 제기한 항소로 시작됐다. 핵심 논리는 대통령 권한 하에 행해진 모든 행위는 직무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향후 형사적 재검토로부터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이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헌법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들은 대통령 사명권은 설령 규정되어 있더라도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송 기록에 명시된 전략 중 하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트럼프 임기 말에 작성된 메모를 근거로 그가 직무 수행 중 및 그 이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소멸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하려 했다. 법원은 이 문서를 무효로 기각하며 사명원은 제도적 부여 행위이지 자기 면책 장치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 공개는 최소 3개의 제도적 전선에서 동시적인 움직임을 촉발했다. 하원 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전 조사위원회에서 발견된 특정 방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했다. 법무부에서는 헌법적 회색지대 주장으로 기각됐던 고소건을 재조사할 수 있는지 내부 검토를 재개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법률 고문들이 추가 항소가 제기될 수 있지만 항소법원의 판결은 하급 법원에 대해 최종 검토 전까지 구속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법적 지위는 더 이상 가상의 문제가 아닌 이미 문서화된 사실과 진행 중인 절차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책임 추궁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이 결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는 주목할 만했다. 72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뉴욕, 조지아, 컬럼비아 특별구 사건에 언급된 주 및 연방기관들은 새로운 해석 기준이 절차 지침에 반영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 보도자료를 업데이트했다. 마찬가지로 입법감시기관의 내부 보고서는 그간 혐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온 의원들 사이에서 담론적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구조적 면책이라는 수사적 표현이 사라지고 선례에 기반한 보다 기술적인 언어로 대체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공개적 대응 패턴의 변화가 드러났다. 이 시점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력의 한계에 대한 제도적 책임의 새로운 차원이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시스템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특정 순간들이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채널은 검증된 문서와 관련 기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전개 상황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감독 기관들은 대통령 임기 종료 후 법적 지위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단독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는 2025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일련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하원감독위원회가 대통령 면책 특권 개념이 잠재적 범죄 사실의 조사를 방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술적 의견을 제출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의견은 비록 초기에는 다른 기관들이 채택한 법률 용어의 변경을 지시하는 데 그쳤지만 법무부 감사국은 내부 보고서의 권한의 동적 한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법리적 재검토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직후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검찰청은 자의적 대통령 사명원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공식 자문을 제출하며 현재 해결될 논란의 일부를 예고했다. 이 시점부터 공화국의 권력기관들 간에 대통령 직위의 제도적 보호 메커니즘 범위를 체계적으로 재정의하려는 수렴 노력이 분명해졌다. 상원은 공개적으로 이 주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법무위원회에서 헌법학자, 전직 연방검사, 은퇴한 사법부 구성원들을 모아 일련의 기술 청문회를 소집했다. 논의된 주제에는 행정적 수단을 통한 개인적 보호, 정부 행위와 사적 이익 행위의 분리, 그리고 자사면 시도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제 불가능한 제도적 선례의 위험성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청문회에서 나온 보고서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발표는 고위공직자의 책임에 관한 새로운 제도적 문법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움직임을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렴은 행정부 구조 내에서 결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백악관은 법률 고문실을 통해 연방기관들의 대통령의 사전 이익을 근거로 한 기밀 요청이 새로운 판례에 비추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송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공식 문서 보관을 담당하는 국립문서보관소는 국가안보기록보관위원회에 특정 기록 본긴 명령이 대통령을 이해관계자로만 근거로 한 경우 무효화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러한 조정은 기술적이지만 최근까지 조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방패 역할을 해온 보호장치를 제거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시사한다. 다른 감독기관들도 조정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 세금 신고서 접근 프로토콜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명시적 승인이 필요했던 문서들이 이제 검찰청의 요청을 통해 공식적인 근거가 제시될 경우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증권위원회는 대통령 계열 자산에 대한 감시 범위를 확대하며 재산 보호 장치가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은폐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정부 윤리기관 역시 처음으로 공직 권한을 개인적 법적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소급 적용 가능한 윤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점차 한 극단적 사례를 통해 발견된 내부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기구처럼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영향력은 트럼프 사건에 직접 관여한 기관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법원들은 이미 시장, 주지사 및 기타 특권을 가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결에서 항소법원의 해석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핵심 용어는 연방 판례가 자기 사면과 소급적 면책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 원칙을 공공행정의 기둥으로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적 확장은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적응 요구를 낳고 있다. 법학대학들은 헌법학 과목 커리큘럼 개정을 시작했으며 해당 사건을 필수 학습 사례로 포함시켰다. 투명성 옹호 단체들은 의회가 입법 절차를 통해 대통령 특권의 객관적 한계를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률연구센터와 연계된 싱크탱크들은 이 결정이 워싱턴의 제도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응들을 종합해 보면 분석 대상 사건이 한 대통령의 생애에 국한되지 않고 권력, 책임, 그리고 책임성 간의 관계에서 전환점을 반영하고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본 채널은 기관들이 자체 운영 규칙을 재구성하기로 결정할 때 발생하는 변화들을 깊이 있고 독립적으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콜롬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이 내린 결정의 진정한 제도적 무게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헌법 전문 법률가 다수에게 이 판결은 행정부 권한 행사와 향후 대통령에게 적용될 형사 책임, 메커니즘 간의 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들 분석가들은 자사면 가능성을 배제하고 대통령 면책 특권의 범위를 더 제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법원이 실질적으로 최고위 공직자의 과도한 보호를 가능케 했던 오랜 해석적 불확실성의 시기를 종결시켰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판례는 새로운 차원의 제도적 통제를 시작하며 국가 원수의 행위가 더 관대한 기준으로 분석되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그룹에 따르면 이 결정은 정부 통치에 내재된 행위와 단지 제도적 외관을 띠는 개인적 행위를 더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 기여하며 이러한 구별은 향후 수사 및 공식 기소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판결의 범위가 더 제한적이며 그 실질적 효과는 주로 진행 중인 소송에 집중된다고 주장한다. 이 해석은 판결의 확고한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실질적 책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중적 법적 단계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은 의회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주법원에서의 조정 능력, 유권자 상당 부분의 지속적인 지지 등 일관된 정치적 구조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관측자들에 따르면 법원은 기술적 기능을 적절히 수행했으나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역사적으로 느리고 정치화되며 종종 미결로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결정은 중요하지만 의회와 대법원의 협력적 행동 없이는 심층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평가된다. 이 논쟁은 제도적 삶의 상징적 영역으로도 확장된다. 일부 계층은 이 사건을 공화주의적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의 재확인으로 해석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러한 재확인이 정치적 편의에 역하게 흡수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이 판결은 실질적 변화의 도구라기보다 엄격함을 표방하는 수사적 신호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 딜레마는 행정부의 권력이 집중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사법부의 결정이 상징적 가시성을 크게 획득하더라도 제도 운영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적 형식주의와 제도적 효율성 사이의 긴장이 재부상하며 높은 수준의 정치적 양극화와 연관된 대통령의 국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이 긴장은 더욱 심화된다. 또 다른 분석 측은 판결이 정치 행위자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된다. 새로운 판례의 지향이 정당 지도부와 전략적 직책 보유자들, 특히 수사 대상 인물에 대한 자동적 방어 측면에서 더 큰 신중함을 유도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덜 단호한 공개 발언, 무제한 방어 논리의 약화, 주요 의회 위원회 내 동맹 관계 조정 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반응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일부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결정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상급 법원, 특히 대법원의 해석적 연속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대법원이 대통령 사면의 범위와 직무상 면책권의 한계와 같은 주제에 대해 명확하고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시스템은 해석적 전황이 속에서 계속 운영될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미 관련 문제를 다루는 최소 2건의 상고를 검토하도록 요청받은 상태다. 두 사건 모두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처리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사기관들에게 높은 수준의 전략적 불확실성을 안겨주며 향후 재검토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판례의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안깁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입법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험 많은 의원들은 아직 재검토될 수 있는 해석에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연기하기 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합니다. 사법부의 주도권과 입법부의 신중함 사이의 균형은 향후 몇 달간 제도적 역학의 중심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논의는 이제 해당 결정이 제도적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갑니다. 이는 덜 가시적이지만 필수적인 측면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결정의 주요 영향이 교육적 성격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공직자의 행동에 대한 대중의 기대 수준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말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항소법원이 사명원을 거부하고 대통령 면책권을 제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향후 대통령직을 맡을 이들에게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역설적인 위험을 경고합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반복되는 사건들은 기관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길 수 있으며 특히 절차가 실질적 결과 없이 장기화될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적 기대와 실제 성과 사이의 긴장은 이 사건이 분수령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정치적 실현 없이 법적 약속으로만 남을지 결정하는 데 결정적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연방검찰청이 새로운 판결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사건들을 가속화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는 없다. 수사 담당 팀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와 확립된 절차적 규정에 기반해 고발 내용을 계속 구성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환경에 상당한 조정이 있었음에도 수사 역학은 여전히 법적 타당성, 시간적 전략, 제도 내 다양한 영역 간의 연계 등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질적으로 선례는 존재하지만 그 효과적 적용은 여전히 다중 제도적 행위자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달려있다. 향후 몇 주 동안 새로운 움직임이 이 결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제도적 신호 수준에 머무를지를 가리킬 것이다. 본 채널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적 법적 기구의 내부적 변혁까지 주시하며 향후 전개 상황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다.